중심 마크를 우리는 지워줬고요. 이제 그 CAD 도면 파일처럼 이 작업을 할 텐데, 요 밑에는 저면도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죠? 저면도라고 해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형상의 아래에서 보는 거를 이렇게 펼친 것을 저면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면도. 자, 이 저면도를 우리가 작업을 할 터인데, 요거는 CAD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거예요. 즉 D와 D 요 문자 입력하거나 또는 화살표 지시기호 추가하고 요런 거는 CAD에서 작업을 한 것이고, 웍스에서는 요거까지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분 단면이에요. 부분 단면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부분 단면으로 작업을 할 때 요거는 13이라는 요 치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이라는 요 치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저면도를 하나 추가해야 되겠어요. 자, 어제 한 것 중에 모체뷰라는 용어가 뭐였나요? 처음 갖다 놓은 뷰예요. 처음 갖다 놓은 뷰에서부터 이 단면도도 파생돼서 얘는 종속뷰가 되는 것이고 얘는 모체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저면도 방향에 투상도 기능을 써서 하나 더 도면뷰를 추가합니다. 됐나요? 성형 오케이? 자, 역시 투상도 기능 한번 쓰면 커서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투상도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계속 떠요. 확인 누르고 종료하세요. 자, 그러면 얘도 중심 마크 있으니까 요것도 좀 지워 놓을게요. 자, 부분 단면 할 때는 뭐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분 단면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해당 뷰를 먼저 선택하고, 그죠? 해당 뷰를, 부분 단면을 작업할 해당 뷰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탭으로 가서 자유 곡선으로 폐 곡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부분 단면을 실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현재 하려고 하는 뷰는 저면도 추가된 뷰이기 때문에 이 저면도 이 뷰를 선택하시고 스케치 갑니다. 자유곡선이죠?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갈 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요래 놓고 1, 2, 3, 4, 5, 6, 7, 8 요런 식으로 폐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때 폐곡선에서 주의사항은 뭡니까? 열린 곡선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열린 곡선이 되면은 단면도 기능 못 쓴다고 했습니다. 스케치의 자유곡선으로 반드시 폐곡선으로 요것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뷰 레이아웃으로 가서 부분 단면 추가해 볼까요? 아이콘은 찾으셨나요? 뷰 레이아웃의 부분 단면입니다. 요거 클릭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반드시 체크해 달라고 그랬어요? 미리 보기. 어머, 좀 이상하죠? 미리 보기에 선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정면도 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우측면도 쪽에도 표시되어 있죠? 자, 이 미리 보기 값은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얘에서부터 이렇게 10mm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웍스의 화살표는 다르게 돼 있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돼 있어요. 자, 이 10mm 간대에서 잘라서 걷어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로 우리는 아까 도면에서 봤을 때 이 절단선의 위치를 조절하려면 몇 mm로 이걸 바꿔야 될까요? 13으로 바꾸세요. 요 값을 13으로 바꾸세요. 자, 그러고 13으로 이 값을 내가 바꿨는데 13으로 바꿨는데 연관되어 있는 이 정면도나 우측면도에서 얘가 이동을 했어요. 절단선이. 그죠? 저처럼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휠을 누른 상태에서 살짝 화면을 움직여 보면 실시간처럼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성형 오케이? 진짜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 버튼 우리는 눌러줄게요. 어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부분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추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업그레이드 부분 단면의 편집입니다. 첫 번째는 스케치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원래 스케치 편집할 수 있어요. 뭐예요? 자유곡선으로 만든 폐곡선, 요게 마음에 안 들면 편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단면의 깊이값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하려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부분 단면이 적용된 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주투상도로 사용한 거는 첫 번째 배치했으니까 1번 도면이겠죠. 1번 도면뷰 1이겠죠. 도면뷰 1.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요거는 도면뷰 몇인지 먼저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커서를 부분 단면을 적용한 뷰 근처 갖다 대놓고 기다리면 말풍선으로 조그맣게 도면뷰 3 요렇게 저처럼 말풍선이 조그맣게 떴죠. 이걸 왜 이야기했냐면 여기에 디자인 트리에서 도면뷰 1 있고 도면뷰 3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중에 어느 거냐 이거를 찾아야 돼요. 편집하려면 뭐 해야 된다? 부분 단면이 적용된 뷰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 이게 무슨 뷰 도면뷰 몇 번인지 확인하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디자인 트리로 와서도 해당 도면뷰 3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하위 트리를 열어보세요. 열리나요? 그러면 요 열린 거에 보면은 솔리드웍스 파트 파일도 나오고 부분 단면 1이라는 것도 나와요. 찾았죠? 두 단계를 편집할 수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해 보면 정의 편집이 있고 스케치 편집이 있죠. 스케치 편집은 폐곡선을 편집하는 것이고 정의 편집은 깊이값을 편집하는 거예요. 단면의 깊이값. 자, 정의 편집 눌러봅니다. 미리 보기 체크 다시 켜요. 깊이값 잘못됐네. 여기서 다시 수정하시면 돼요. 정의 편집 확인했죠? 다시 확인 나오고 부분 단면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럼 이번엔 뭐 해보겠어요? 그렇죠. 당근 빠따죠.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스케치 편집 들어갔을 때 내가 스케치해 놓은 이 자유곡선이 실선으로 디스플레이 됐죠? 자, 요거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곡선을 내가 스케치했던 점 위치들도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자, 내가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당겨 놨어요. 편집을 나는 이렇게 할래 하고 당겨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면 우측 상단을 한번 보세요. 스케치 종료라는 아이콘이 있나요? 성형 있어 없어? 있죠?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 내가 폐곡선을 잘못 그려가지고 부분 단면을 갖다가 이렇게 경계가 잘못 들어갔다. 그럼 뭐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해당 뷰의 부분 단면으로 가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뷰를 폐곡선을 조절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조절하는 거로 저는 들어왔어요. 자, 요 포인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놨어요. 요거 할 때는 제발 포인트를 옮길 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른 포인트를 또 옮기려고 하면은 여백을 클릭해 놓으세요. 여백을 클릭하고 얘를 다시 선택해서 다른 포인트를 클릭하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이거 다른 포인트 조절한 상태에서 여백을 클릭 안 하면 다른 포인트를 조절할 때 이 핸들이 다른 것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핸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포인트마다 놓이는 이 핸들, 요거 공률을 조절하는 핸들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세기로 조절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백을 클릭하시고 하나 포인트 옮겨 놓으면 여백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얘를 선택하고 포인트 옮기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종료해서 다시 수정한 것으로 놔뒀어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다 보면 요거는 관용투상으로 정리할 자리구나. 그죠? 두 개의 지름 중에서도 작은 지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투상이 되면 이렇게 엘립스 형식으로 투상이 되는데 이거를 간단도시하라는 것이 관용투상이죠. 뭐 다른 문제들에서 다른 지문은 다 됐어요. 간단도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관용투상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이 CAD 도면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필요한 뭡니까? 투상 작업은 끝이 났어요. 단면도법 적용하는 건 끝이 난 거예요. 단면도법은 이제 끝이 났고 여기에다가 주석 기능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추가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 여기에서 중심선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중심선은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중심 마크라는 기능이 있긴 있지만 웍스에서 만든 거를 CAD로 넘겼을 때 중심 마크 때문에 3번인가 절차상으로 3번 정도 편집 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CAD에서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작업할 것이고, 그럼 뭐를 할 것이냐? 요런 중심선 정도는 써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애매하다. 요거는 안 하고 요런 식으로 중심선, 요런 식으로 중심선, 요런 식으로 중심선, 요런 중심선, 요런 것들 추가하는 거 정도만 해볼게요. 자, 웍스로 갑니다. 중심선이라는 기능은 어디 있냐면 주석 탭에 있어요. 주석 탭에 보시면 중심선이라 해서 요런 아이콘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위에 중심 마크는 안 쓴다고 했어요. 중심 마크는 안 쓴다고 했어요.
이 중심선이라는 기능은 주로 모서리를 선택하면 그 가운데에 이렇게 중심선이 생기는 거예요. 주로 기능이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쪽의 거를 연습을 해볼게요. 부분 단면 적용한 저면도에 부분 단면 적용한 요거를 볼게요. 자, 중심선 클릭해서 메시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접 중심선을 작업하려면 두 모서리나 스케치 세그먼트를 선택하거나 블라블라 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모서리를 선택해 봅니다.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하고 됐죠? 자, 다시 주석에 있는 중심선 요거를 사용하는데 모서리를 클릭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도에서 원칙은 뭡니까? 중심선은 외형선에 대해서 2-3mm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그린다 했을 때 이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죠. 짧아요. 커서로 여기 근처 가져다 대면 끝점 식으로 표시가 뜰 겁니다. 끝점이란 표시가 떴을 때 그냥 끌어다가 당기세요. 뭐 요거 클릭해서 이게 안 뜰 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끌어다가 당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같은 요령으로 가는데 이 앞나사 M사 앞나사에 여기다 중심선을 추가할 거예요. 근데 가는 나사를 의미하는 가는 실선 나사부를 의미하는 가는 실선은 선택이 안 돼요. 그걸 하지 마시고 안찌름을 나타내는 이 모서리들 요거를 두 개를 클릭하셔서 중심선을 추가해 주세요. 됐나요? 근데 확인 버튼 누르라고 안 해요. 계속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부분 단면에다가 중심선 두 가지 추가하는 거를 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중심선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는 요렇게도 중심선을 또 추가해야 되겠죠? 아이고, 색깔 바꿔서 요렇게도 중심선 추가해야 되겠죠?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을. 그러려면 어느 모서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 모서리 바깥에 거 됐나요? 자, 근데 뭐 이상한 게 좀 보이죠? 여기는 앞나사부가 부분 단면이기 때문에 가는 실선과 외형선 포함해서 잘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못 가요. 네, 여하간 이것이 나사산 표시 고품질이라는 옵션이 선택이 돼야 제대로 안 보이게 돼요. 여기는 안 보이게 하는 게 맞아요. 지우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거는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요거 중심선 기능 쓰고 어디서 또 할 거냐면 여기도 여러분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거 CAD로 넘기면은요. CAD로 넘기면 이 절단을 지시하는 절단선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요 실선만이 아니라 CAD에서는 여기에 선 더 보여지게 돼요. 웍스에서 잠깐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이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물체의 기본 중심을 나타내는 거 추가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측면도 즉 단면 AA라고 제 거는 됐는데 얘로 와서 볼게요. 요거에서 아직 하지 마세요. 온 단면의 경우 그 확인 누르고 취소하고 중심선 기능 다시 들어와요. 온 단면의 경우는 중심선을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온 단면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절단선이 이렇게 쭉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단면도를 온 단면이라고 하죠. 이때는 내부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중심선이 자동으로 생겨요. 해볼게요. 그죠? 그죠? 그냥 내부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생겨요. 자, 근데 앞나사부만이 중심선 길이가 좀 안 맞아서 그럴 뿐이지, 끌어다가 끝점을 끌어다가 옮겨가지고 조절만 해주면 되죠. 됐나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것까지 찾았으면 빙고. 저는 한 부분씩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 됐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석이라는 기능에서 중심선 요것을 찾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저면도에서 디스플레이 된 거 문제가 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요거 저면도에서 요거 처리하려면 나사산 표시 고품질로 바꾼다고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도면뷰 3인데 이 도면뷰 3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좌측에 도면뷰 3이라는 속성창이 떴어요. 이 속성창에서 항목을 쭉 내려보면 나사산 표시 고품질 있나요? 클릭해 보세요. 요게 맞아요. 됐나요? 제도에서도 이야기됐던 보조투상도라는 개념은 뭐가 필요해요? 경사져 있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자, 저는 웍스 화면에서 우측면도, 즉 온단면도 여기로 와 있는데 표시한 부분 보이죠? 요거 못따기 했던 부분이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보조투상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 모서리선. 자, 그럼 한번 해봅니다. 보조투상도 요거 기존 뷰의 경사면에서 새 뷰를 투영하여 뷰를 삽입합니다. 말풍선 뜨죠? 실행하는데 보조도라고 메시지 속성창에서 말이 뜨면서 메시지는 참조 모서리선을 선택하라고 그러죠. 방금 제가 체크해놨던 그 모서리선을 여러분은 이렇게 클릭해서 빼주세요. 크죠? 자, 이 투상 도들을 배치하고 제도할 때에는 지금 현재 이 영상에서는 보조투상은 필요 없는 형상이었어요. 다만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조투상이라는 웍스의 기능만 한번 연습해 보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지우세요. 으이씨, 열심히 했는데 지우래. 그죠? 자, 요렇게 얘는 지워주시고, 보조투상도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치할 수가 있고, 부분도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부분도를 연습해 보기 위해서 모체뷰로 요거 갖다 놓은 거 요거 도면뷰 1이죠. 제가 도면뷰 1이라고 하거나 모체뷰로 하거나 이게 뭐를 뜻하는지 이제 아시죠? 자, 요 뷰를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복사가 돼요. 뷰 자체도 복사가 돼요. 자, 이 복사된 애를 옆으로 뺄게요. 요거 가지고 부분도라는 기능을 쓰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제도법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 중심을 지나는 절단선이었다면, 그리고 이 형상이 컸다면, 좌우 대칭이고 컸다면 용지 여백을 줄이기 위해서
단면도는 배치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만 요렇게 놔두면 좋겠다 이거예요. 요거는 없애고 싶다 이거예요. 웍스의 기능으로는 요것이 부분도예요. 제도에서는 얘를 대칭의 생략, 말이 좀 길죠? 또는 생략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대칭의 생략과 생략도 요런 거는 제도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수자평가 때 주로 요구하는 용어는 제도의 표현을 많이 요구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분도라고 제도의 표현을 요구하는 문항에다가 부분도라는 표현을 쓰면 저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웍스 기능의 표현이죠. 제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제도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는 대칭의 생략이나 생략도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언제나 용어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가져온 거를 가지고 복사해 놓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생략도를 만들어 봅시다. 웍스 기능으로는 부분도예요. 부분도. 자, 부분 단면 사용할 때는 폐곡선을 자유곡선으로 그려줬죠. 그죠? 부분도도 역시 스케치로 뭔가 폐곡선을 그려줘야 돼요. 근데 자유곡선을 갈 필요는 없죠. 우리가 부분도를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남기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폐곡선으로 가도 되지만, 이거는 제도상에서 쓰려고 할 때 대칭의 생략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케치를 할 때 이번에는 코너 사각형을 그릴게요. 코너 사각형을 그리는데 남길 부분을 코너 사각형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모서리에다가 요 아이콘, 피드백 아이콘, 이게 뭐예요? 중간이라는 아이콘을 보면서, 피드백을 보면서 첫 번째 점을 여기쯤으로 찍고 두 번째 점을 여기쯤으로 찍고, 요렇게 해서 코너 사각형 그리고 뷰 레이어웃 탭으로 와서 부분도를 적용하면 여기만 남고 여기는 없어져요. 자, 역시 뭐부터 해줘야 돼요? 뷰를 선택해 주세요. 제발 뷰부터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스케치 탭으로 갑니다. 코너 사각형 있나요? 네, 코너 사각형 클릭했어요. 자, 이 뷰에서 중간점 근처로 가면 이 그 단면을 이야기하는 얘 때문에, 단면을 이야기하는 중심선 때문에 피드백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잡아놓고,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편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점을 스케치할 수가 있죠. 요게 피드백이 안 뜹니다 할 게 뻔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너 사각형을 일단 대략적인 형상을 잡았어요. 그리고 점을 찍어주는데 마침 센터 요소들 잡을 수 있는 이 서클들 요소가 있죠. 센터점 나오죠. 센터점에다 일치 보고서 찍으세요. 점을. 얘는 이제 안 움직이죠. 이 점은. 자, 그러면 이 점을, 아이고 점이 또 셀렉트가 잘 안되죠. 아유 환장하겠네. 점을 갖다가 여기다 찍지 말고 그럼 이쪽으로 찍어 볼게요. 모서리의 중간 요렇게 찍어 놓고, 그러면 이게 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유 또 안 되네. 아우 미치겠다. 아이, 다른 요소 선택하기 해가지고 점 요렇게 잡는 거 해볼게요. 뭐냐,
지금 요거 클릭해서 선택하기 되게 힘들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마우스 커서로 점을 내가 찍어놨다는 지점 근처로 갔어요. 마우스 커서를 그래 놓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뭘 찾냐면은 다른 요소 선택하기예요. 다른 요소 선택하기 찾았나요? 요거 누르면 리스트가 이렇게 쭉 뜨죠. 그런가요? 요 리스트에서 점 있나요? 점. 제 거는 내려가니까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클릭하고 코너 사각형에 요 선분을 클릭하는 건 이제 쉬울 거예요. 일치. 아, 참 이게 또 코너 사각형 요거에 저는 다른 게 구속이 또 됐나 보네요. 수직은 됐고. 자, 다시. 일치인데. 만일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선을 클릭해서 이 점 근처로 이렇게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으시고 이 절단선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 있죠. 절단선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하고 얘네를 맞추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요렇게 겹치게 거의 겹치게 해놓고 다른 요소 선택하기 다시 가가지고 이 점 포인트 위치가 또 안 맞았나? 자, 에러가 났다. 코너 사각형으로 가는데 중간점 요 피드백만 보고서 중간점 피드백만 보고서 요 피드백만 보고서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그냥 요렇게 내려버리세요. 자, 요렇게 해놓고 이거 선 겹치는 건 발생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뷰 레이아웃의 부분도로 갈게요. 제 거 해상도 문제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요렇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작업한 것도 보시도록 하고요. 자, 저장하시고 10분 쉬세요.